뒤로 갈수록 엄청난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아마 가신다고 하고도 못 가실 수 있습니다. 서른도의 보랏빛 역설을 최일역풍으로 부르는 건 어떨지 제가 몇 번 안 불러봤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를 잘 맞춰주십시오. 제가 우리 이 두 콘서트가 격식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단 제가 이 책을 왜 썼는지는 말씀을 드리고, 격식이 없지만 그래도 제가 딱 한 분의 축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축사를 해주실 분이 좀 이따 나오실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초선 의원 필독 가이드라는 책을 이번에 썼습니다. 네. 부제는 초선이 3선급 시야를 갖고가는 의정 지침서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의정 활동을 했었잖아요, 2010년에. 근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뭐 그래도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했으면 얼마나 잘했을까요? 그런데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지
네, 저렇게 언급을 한 그분조차도 좋은 정치를 가르쳐준다고만 했지 좋은 정치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저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배 의원들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물어보면서 귀동냥을 하고 모르면 또 그걸 공무원에게 물어봐요. 행정을 감시한다고 들어왔는데 공무원에게 물어보는 거죠. 네, 복잡한 법을 복잡하니까 어려우니까 공무원이 뭐라고 설명을 하면 듣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된다고 하면은 안심하고 뭘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선생이 돼가지고 제가 원래 전달력이 좀 있다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럼 제가 이론과 실무를 좀 갖춰서 의원님들을 가르치는 이런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선생의 길에 접어들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제가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7시간씩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외국에 가서도 아침이면 배낭을 가지고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여행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렇게 해서 공부가 한 10,000시간이 넘었을 때 그 4년 전 어느 날 희미하게 내가 전문가의 입장이 좀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주 희미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글을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작가들처럼 이렇게 격식을 갖추고 형식을 갖추다가는 결코 책을 못 내겠다. 그러니까 그냥 진심을 담은 책을 내자. 그래서 조금씩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게 4년 만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저는 화려한 미사여도 쓸 줄 모르고 오로지 이 책은 의원님들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가 그 시야를 넓게 하고 사고방식을 바꿔주는 그런 책이고요. 이거는 그냥 실무서도 아니고 철학과 실무와 에세이처럼 모든 게 섞여 있는 지금 저의 북콘서트처럼 장르가 없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책을 썼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책 얘기를 하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축사를 해주실 분은요, 2010년에 저와 함께 의정활동을 시작하셨던 동두천 시의원님이신데 너무너무 모범적인 그런 의정활동을 하셨고 이후에 시장이 되고자 공부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저를 알아봐 주시고 저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먼 데서 여기까지 공부하러 오셨어요. 몇 번을 오시면 저도 동두천에 가드리고 그랬는데 시장에 출마하려고 했던 그 순간 건강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시장 출마를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후배 의원들에게 아낌없이 정신적인 또는 물질적인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라도 후배 의원들을 가르치고 양성하는 그런 모범적인 볼 수 없는 선배 의원님이시고 현명한 원로이십니다. 그 심환석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건강이 안 좋으신데도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멀리서 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축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앉아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 2년 동안은 사실은 현회감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2일 날 저를 완치됐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는 제가 정치를 하기보다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후배들을 키워주는 저의 일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지방선거서부터 그런 역할을 하고 동두천 시장 선거에 제가 역할을 해서 시장을 재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최인일 박사님을 안 보는 같이 2010년도부터 의정 활동을 하면서 알았고요.
있었고, 저는 동국대학에서 행정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제가 처음에 의뢰에 들어갔을 때 최인혜 박사님들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저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의회에 회의가 있을 때만 출근을 해야 되나? 진짜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 없었고요. 제가 가장 놀랐던 거는 의원들이 의회 기간 동안 5분 자유발언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의원이 저한테 선배위원님이 그거 다 의회 사무국에서 전문위원이 써준답니다. 내 이야기인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왜 전문위원이 써줍니까? 근데 너무 놀라서 저는 안 받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하겠습니다 해서 저는 했고요. 또 이 의회를 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자료를 넘겨주십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읽어보고 분석하고 모르는 부분은 공무원을 불러서 물어보고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진짜 누구 하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최인혜 박사는 제가 알기로는 저 양반은 집이 없나 봐요. 맨날 카페에서 공부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도 여기 왔을 때 여기 카페가 아니고 다른 카페였던 것 같아요. 최 박사님 맞죠? 네. 거기 카페에 가서 최 박사를 만났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놀랐던 건 의원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외 연수를 갑니다. 그건 뭐 가지고 갑니까?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갑니다. 제일 말썽하는 게 해외 연수예요. 갔다 오고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최인혜 박사는 갔다 올 때마다 보고서를 작성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의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다음부터는 해외 연수를 갔다 오면 꼭 보고서를 썼어요. 제가 최 박사님한테 배운 겁니다. 근데 현재의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장 다니면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행사장 한 번 덜 가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지, 5분 자유발언할 때 이 양반이 스피치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런 식인데 아무도 그걸 연구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최 박사가 그래도 나름대로 연구하고 현장에서 갈고 닦고 자기가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학문적으로 연구한 것을 이렇게 초선위원이 삼선위원 될 때까지라는 필독 도서를 출간한 데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가슴이 뭉클합니다. 자기 스스로 지방자치연구회 소장도 맡고 있으면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강의도 합니다. 이런 열정을 진짜 누구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만 저도 열심히 지하를 해서 걷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고요. 최 박사처럼 더 연구하고 노력하는 우리 의원들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저희 동두천의 포럼을 만들어 지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요. 최 박사님 하는 일에 앞으로도 더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아주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이었고 지금도 이렇게 몸이 편찮으신데도 후배 양성에 힘쓰시는 게 정말 기감이 되고요. 요즘은 현명한 원로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현명한 존경받는 원로가 돼 가고 계신 모습에 제가 안타깝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여기서 신앙송 한번 듣고 우리 책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네, 신앙송은 오산에서 신앙송가로 제일 연세가 많으신, 그래서 100세 시대의 롤모델이 되고 계신 88세의 김영소 여사님이십니다. 어서 나오세요. 네, 우리 김영소 어르신은요, 지금 6월이잖아요. 6월 25일 6.25 이 사별이 일어난 지 몇 년이에요? 70년? 76년이요. 그래서 굉장히 애국자세요. 그래서 이 호국 보훈의 달에 모윤숙의 북구는 죽어서 말한다, 이 시를 낭송해 주실 건데요. 이 시가 좀 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가를 들을 때 가사에서 은혜 받으시죠? 네, 지금 이렇게 잘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북구는 죽어서 말한다. 모윤수. 산역 일단 동작에 혼자 놓은 북구를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하늘을 향해 눈을 감고 북구를 본다. 누른 눈이 푸른 햇빛에 반짝이는 어깨의 표시. 그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소리였구나. 가슴에서는 아직도 동피가 뿜어나온다. 장미 냄새보다 더 짙은 피의 향기요. 엎드려 그 죽음을 포묵하며 나는 듣노라. 그대가 죽어간 마지막 말. 나는 죽었노라. 25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의 아들로 숨을 마치었노라. 지식하는 구름과 바람이 비쳐 날뛰는 조국의 선명을 지키다가 드디어 숨을 거두었노라. 내 손에는 범치 못할 총자루, 내 머리에는 깨지지 않는 철모가 쓰여져 원수와 싸우기에 한 번도 비겁하지 않았노라. 그보다도 내 피 속에는 더 강한 대한의 혼이 소리쳐 나는 달려오노라. 산과 골짜기, 무더기와 가시숲이 이순신같이 나폴레옹같이 시저같이 조국의 위험을 막기 위해 밤낮으로 앞으로 진격 원수를 밀어가며 싸웠노라. 내게는 어머니, 아버지, 귀여운 동생도 있었노라. 어여삐 사랑하는 소녀도 있었노라. 내 청춘 봄이 되어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피어 살고 싶은 난, 아름다운 저 하늘과 무수히 나르는 내 나라 새들과 함께 나는 자라고 노래하고 싶었노라. 그래서 나는 더 용감히 싸웠노라. 그러다가 죽었노라. 아무도 나의 죽음을 아는 이는 없으리라. 그러나 나의 죽음, 나의 사랑은 숨지어 넘어진 내 얼굴에 땀방울, 지나가는 위풍이 이처럼 다정하게 씻어주고 밤하늘에 푸른 별들이 밤새 나의 외로움을 위안해 주지 않는가. 나는 조국의 굴복을 입은 채 골짜기 숲에 유쾌히 쉬노라. 나는 자랑스러운 내 어머니 조국을 위해 싸웠고 또한 조국을 위해 숨 거두었나니 여기 내 몸 누운 곳 이름 모를 골짜기에 밤이슬 내리는 풀숲에 나는 아무도 모르게 우는 나이 등에 일에 영원한 짝이 되었노라. 바람이여 저 이름 모를 새들이여 그대들이 지나가는 어느 길 위에서나 고생하는 내 나라 동포를 만나거든 부디 일러다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조국을 위해 울어달라. 일러다오. 저 가볍게 나르는 봄나라 새여 혹시
네가 나는 어느 창가에서 내 사랑하는 소녀를 만나고도 종을 위해 울어달라 일렀다오. 한 5분 하셨죠? 저희 어머니십니다. 저 엄마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뭐가 안 외워지잖아요. 네, 쉽지 않아요. 근데 저희 엄마는 제가 집에 들어가면 늘 책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제 책도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게 일반 시민이 읽어도 되는 교양서랍니다. 제 책을 읽고 그리고 제가 글을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서 제 생각이 명확하게 들어있대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눈이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어머니를 보면서 아, 예, 100세 시대가 맞고 그 100세 시대에 저와 함께 살면서 정말 모범을 보여주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새로운 시로 외우세요. 예, 제가 자랑스럽게 어머니를 소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또 너무나 바쁘신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또 일찍 가실 분도 있고 그래서 책 얘기를 조금 하겠는데요. 여기 맨 앞에 목차를 보면은 목차를 보면 여기 의원의 품격 첫 단추의 중요성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의원이 될 때 자기의 본분을 배우지 못해요. 배우지 못한 가운데 너무나 급하게 의회에 들어와서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는 업무보고를 받고 행감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예산심의를 하고 그러고서 지났는데 또 결산을 하고 그러니까 마치 중고등학교 학생이 중간고사 끝나면 기말고사 끝나면 방학 조금 있다가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러다가 제대로 된 공부를 못하고 매일 시험을 보다가 그 실력을 쌓을 시간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의정활동이라는 게요 너무 분절돼서 배워요.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렇게 통으로 흐름을 보는 게 아니라 예산 따로 결산 따로 행감 따로 조례 따로 이게 하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냐면 의회의 주인은 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가르치러 가게 되면 주무관이 이러이러한 강의를 해주십시오 하고 강사 소개를 하는데 그때 주무관이 하는 말이 이번에는 예산을 해주세요 이래요. 예산심의 앞섰으니까 예산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 예산을 강의하기 위해서는 자치법규를 조례를 바탕으로 해야 되거든요.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가 시민을 대상으로 한 미니 강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을 크게 민원을 받고 행정을 감시하고 자치 입법 기능을 위해서 우리의 지방법을 조례라고 하거든요.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법률이 있고 그 밑에 우리의 지방법이 있는데 그 지방법을 조례라고 해요. 그런데 그 조례를 만들고 폐지하고 수정하고 이거 패스시켜주고 이거 100% 의원이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의원이 하는 일이 중요하고 막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자기의 본분을 알게 되면은 그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본분을 배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방의원 행동 강령한번 배우지 않고 의원이 되니까 청탁금지법을 마구 어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청첩장을 공무원, 직무관계자한테도 막 뿌리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뿌리고 그 다음에 이 청첩장을 산하기관장들에게 등기로 보내요. 그 등기로 보낸다는 수치를 확인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 청첩장을 갖고도 축의금을 안 했단 말이야? 이 무언의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이게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를 배우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갭들을 저는 줄여주는, 저는 뭐 다 가서 강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책을 쓰게 됐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바탕이 돼서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우리 지방 행정이 이루어져 나가는 건데, 조례를 잘못 제정을 했다던가 잘못된 조례에 의해서 행정을
자체가 의원님들도 50%는 잘못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100% 패스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옳은지 그른지 법령의 범위에 있는지 이런 것을 제대로 심의하는, 이렇게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그래서 이 자세가 돼야 되거든요. 자세만 된다면 그 다음에 공부를 해서 채워나가면 되는데 그게 30년 동안 안 되고 있다. 30년 동안. 그래서 제 책은 여기서 실무를 다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마음의 자세를 갖게 하고 시야를 바꿔주는, 그래서 사고의 깊이를 깊게 하고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책인데, 주무관들이 제가 강의를 하러 가면 예산을 강의해 주세요. 그래서 강의안을 만들어 봤더니 왜 예산 해달라고 그랬는데 자치법규가 들어갔냐고 잘라요. 그러니까 제 강의가 이 주무관선에서 잘리는 예가 80%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들에게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도 10년이 넘다 보니 주무관들에게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나 이러한 현장의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의원님들이에요. 의원님들만 그 우물에 푹 빠져있기 때문에, 그 시야가 우물에 푹 빠져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만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의회를 바꾸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를 유튜브로 시청하는 이 천지개벽한 시대에 의회만 30년 동안 바뀌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들, 근데 의원님들은 명령 안 되는 사람들이 집행부 수천 명 공무원들을 감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누가 하나 잘못해도 그렇게 표시가 안 나는데 의원님들이 뭐 하나 잘못하면 전국의 의원들이 매우를 당하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의원이 한 명만 잘한다고 해서 의원님 오산시 의회가 참 잘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 의원님 억울하게. 그러면서 오산시 의회가 모두 못해 이렇게 되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요, 진짜 어느 의원님이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고 어떤 의원님이 행사장만 돌아다니면서 눈도장을 찍는지 그걸 시민들이 알아줘야 의원님들이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님들 뽑을 때 보면은 우리 시민들은 정당을 보고 찍는 거예요. 그냥 원래 공천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소신껏 내가 동네를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책을 보면은 맨 처음에 제일 처음에 내 선거보다 총선을 더 열심히 뛰었다고요? 이것을 제가 쓴 이유는 내 선거가 더 중요하지 국회의원 선거가 더 중요합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을 위해서 뛰지 않을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공천을 받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요. 오늘 진짜 아까운 의원님들 여기 다 오셨어요. 우리나라 1%의 의원님의 저 사람들은 돼야 돼요. 맞아요. 근데 공천이 잘못돼서 낙선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의장단 협의회도 그동안 한 일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의장단 협의회가 뭔가 변화를 시켰다면 의회가 30년 동안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초선위원회 골든타임은 1년입니다. 그 안에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세요. 열정을 놓치지 말고. 1년이 지나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다섯 의원님들 거의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매일 욕먹는 게 뭐예요? 국내 연수 가서 술 먹고 추태버렸다. 해외 연수 가서 또 추태버렸다. 놀러만 다녔다. 이렇게 매년 매를 맞을 것 같으면 우리 한번 잘해보자라고 자정자금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의회는. 그래서 제가 이 낙선한 1%의 의원님들 왜 강의를 수십 년 동안 똑같은 사람만 강사를 해야 됩니까? 저런 분들이 가서 강의도 해야 되잖아요. 진짜 실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의장단도 이제는 가서 움직일 거예요. 좀 바꿔보자.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쉬어가면서 좋은 팝송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팝송을 부를 또 젊은 여가수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민주 양 어디 있지요? 네? 네, 나오세요. 네. 비욘세의 리스
하겠습니다. 네, 리슨 되나요? 리슨. 네. 죄송하지만 제 딸이에요. 제가 저 의원님하고 우리 팀 분들이 저 아시죠? 제가 태어나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귀엽다, 이쁘다, 얼마나 좋겠어요. 잘난 척 한다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네, 잘난 척 한다가 저거고,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은 저한테 잘난 척 한다고 할 분이 아무도 안 계셔요. 네, 없습니다. 네, 올 분만 오셨어요. 네, 제가 딸이 둘인데, 그 큰 딸은 지금 미국에 있고요. 예, 둘째 딸, 네, 큰 딸은 나사에 있습니다. 네, 둘째 딸은 영국 유학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서 제가 나온 고대 국제대학원을 다녀요. 예, 학부는 영국에서 마쳤고, 그래서 제가 무슨 큰 행사를 할 때 많이 도와주는 아주 귀한 둘째 딸입니다. 이름 한민주예요. 반가워요. 예뻐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엄마가 행사를 하시면은 저에게 꼭 불러달라고 하시는 노래가 있는데 이문세의 리슨이라고 합니다. 좋아요. 네,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Just one here in my heart.
지금 시간을 조금 제가 조정을 하려고 해서요. 우리 민주 좀 괜찮았어요? 네. 제가 왜 딸을 데리고 왔느냐? 딸이 쓰기가 제일 편해서 그래요. 부탁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언제나 엄마가 뭐 해달라는 것에 정말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자식복이 많습니다. 좋아요. 네, 감사해요. 네. 저 의원님, 저 의원님이 이제 입에 붙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책 얘기를 조금 하면서, 첫 장이에요.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가지고 중요한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를 처음 들어갔더니 우리 오산시가 자립도가 낮다는 거예요. 대부분 자립도가 높은 도시가 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오산시가 자립도를 따지는 게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자립도를 따지려면은 자체 수입이 얼마나 되냐 이걸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체 수입은 지방세와 세외 수입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지방세는 우리 시장에 도장을 확 찍어서 고지서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돈, 이게 지방세. 그 다음에 세외 수입 그러면 세금은 아닌데 세금 같은 거예요. 쓰레기 봉투를 팔았다든지 주차장을 운영해서 주차비를 받았다든지 이런 게 우리 자체 수입인데 그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저기 지방 교부세도 받아오고 보조금도 받아오고 뭐 조정도금 이런 것도 받아오고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돈을 늘려서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다. 그럼 지방세에는 뭐가 있냐면요.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배를 많이 피워야 우리가 돈이 들어오고 자립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금융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금융 홍보를 하는데 또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야, 어떻게 이런 정책이 있는가? 그런데 아무도 그거를 누가 언급을 안 해. 그 다음에 예산을 숫자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체 재원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재원 마련을 다른 방식으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창의성이죠. 그런 창의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산을 보는 눈으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런데 이게 지방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중앙정부도 똑같습니다. 중앙정부도요. 건강기금을 무엇으로 조성하냐면은 담배 부담금으로요. 그러니까 담배 부담금 그러면 원인자 부담이 돼가지고 이거 원인자가 부담하니까 그래서 약간 합리적인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담배 부담금으로 기금을 조성한 다음에 국민건강보험에서 가장 많이 쓰는 돈은 담배 피고 술 먹어서 생긴 병을 치료하는 데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지방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똑같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게 재원이 늘어나려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런 시각을 바꾸자는 걸 제가 이 책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 뒤에 숨은 숫자, 시민의 삶을 보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썼었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장에는 이 중요한 조례를 만드는데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조례가 어디 있는가, 그거 허점이 아니라 어디가 약한가, 그것을 보고 법령의 범위에서 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지방법을 만들어서 필요한데 꼭꼭 심어주는 역할을 누가 한다? 의원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이 생각을 잘해가지고 진짜 필요한 조례가 뭔지를 만들어야죠. 그냥 많이만 발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조례를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많이 만들고 가장 모범적으로 이렇게 만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셨어요. 잠깐 앞으로 나와보세요. 제가 책을 쓰는 때 그 동기부여도 되고 이문재 의원님 이리 와주세요. 제가 경선을 잠깐 얼굴 보여주고 들어가세요.
이번에 낙선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1%의 의원님이에요. 1%. 반드시 다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중앙부의 이 이재명 다시 꼭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제 누가 희망사항이고요. 제가 생각학적으로 연령이 있다 보니까 됐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이제 중앙부의회에서 2010년대 우리 제1교 중앙부 같은 시기에 의정한 동시작돼서 또 집당위원장으로 같은 관계에서 8개월을 쉬었다가 다시 2022년도에 이제 재선거를 입성해서 하고 그 8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싶었던 일이 너무나 많아갖고 실질상 일에 매진을 했었고 제가 움직인 만큼 주민이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공익증들이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 부분이 많이 이제 공감을 이루는 부분이 있었고 늘 가져갔던 철학은 뭐냐면 현장에 자리 있다는 부분에서 늘 발로 뛰면서 현장을 누리면서 이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보니까 필요한 노래들이 눈에 다 보였고 그래서 대표발이 전국 개정까지 포함해서 대표발이 60건입니다. 중앙부에 60건 대표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하고 있던 노래들이 한 20건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아쉽게도 처리 못하고 나왔던 노래가 뭐였냐면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돌봄 과정에서 돌봄도 이제 단발짜리 돌봄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 케어하면서 어르신을 모시고 있거나 아니면 장애인을 모시고 있는 이중 돌봄 가정들이 지금 많은 사연들이 있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돌봄의 당사자들은 내가 쉴 틈이 없이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이거에 어떤 보상이나 시간적인 그다음에 케어하면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처해져 있는 상태로 너무 피폐해져 있거든요. 이분들을 돌보는 조례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최초의 조례를 만들어서 이중 돌봄하는 이분들한테까지 뭔가 복지에 대한 혜택이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아쉽게도 입원하는 기간이 너무 짧았고 그다음에 동료들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해갖고 입원만 해놓고 조례를 선도를 못한 분들이 함께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주변 의원님들이 많이 오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결국 의원들은 정책 제안을 하는 부분이 조례를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끝난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집행과 계속 요감을 하면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특별 교부문제를 바꾸는 확보를 해서라도 그 예산 조례가 집행이 이루어지고 그 조례가 집행이 이루어지면서 주민께 가는 모텔방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몫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네, 1% 의원님이세요. 큰 박수 보내주세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또 제 강의가 있을 때는 아무리 먼 곳도 찾아와 주시고 특히 의회에 의원님들의 강의가 아닌데도 찾아와 주시는 분이에요. 정말 훌륭한 의원님이신데 왜 우리 시민들은 왜 가본만 찍습니까? 시민 여러분 왜 가본을 찍냐고요? 괜찮은 사람을 찍어야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인재를 다 잃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 그럼 좀 이제 또 빨리 진행을 할 텐데요. 제가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또 했습니다. 여러분 오산이 2017년에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서 쓰레기가 넘쳐 흘렀던 거 기억하죠? 우리 오산 시장님이 시민들이 쓰레기를 분리수거 안 한다고 버르장머리로 고쳐놓겠다고 몇 달 동안 쓰레기를 치우질 않았어요. 그래서 쓰레기가 흘러넘쳤어요. 그럼 이거 시가 잘못한 겁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못하시죠? 네, 제가 명쾌하게 풀어드릴게요. 쓰레기를 치우는 업무는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자치사무예요. 그리고 그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에서
들어보면 시민 말이 맞는 것 같고 공무원 얘기를 들으면 공무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행정은 무엇에 따라서 하는 것이냐?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 그것은 완벽하게 질문유기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이게 자치사고라는 걸 알았다면 이걸 우리가 안 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의원이에요. 지방 의원들이요. 정말 잘 뽑아야 되고 의원님들은 자기 공부를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시장이 저렇게 질문유기를 할 때 의원들이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도 시민들도 알아야 된다. 그래야 감시가 되는 겁니다. 의원 잘 뽑읍시다. 네. 그런데 이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예, 아주 여기서 대표적으로 전국에서 소개할 의원님이 계십니다. 이 의원님, 이걸 뭐 설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의원님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의원님 지금 나와보십시오. 네, 대구 달서구의 박종길 의원님이신데요. 예, 쓰레기 배해 업무를 깊이 파고들어서 달서구의 쓰레기 잔존물을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재정 자립도에 큰 역할을 하신 이 대구 달서구의 박종길 의원님이신데 이렇게 훌륭하신 의원이 이번에도 안 되셨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 1% 의원님이 안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셨길래 반드시 여러분에게 얼굴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네, 인사 좀 하세요. 1분만. 네, 저는 대구에서 왔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진짜 이 소중한 시간, 소중한 장소에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너무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의정활동 8년 하면서 가장 제가 잘했다는 게 처음부터 우리 교수님 만나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의정활동 8년 하면서 수많은 교수님들 만나잖아요. 그죠? 네, 저는 진짜 제일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우리 구정이나 시정이나 도정에 가면 밀타 공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봐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부분에서 강의를 잘하시는 분이 이 박사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제가 잠시 앉아서 책을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안타까운 게 내가 초선 때 이 책을 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진짜 내용 너무 좋고요. 저도 우리 대구 가서 이 책 소개하고 하여튼 이게 가이드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원들한테 제가 후배 원들한테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쓰레기 이야기 잠시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노력해서 이게 줄었다 하기보다도 숫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약 한 6,000톤 정도가 부풀려져 있었거든요. 그거 바로 잡아서 그 6,000톤이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쓰레기 대입 수수료를 이제 주는데 그건 소량 비례해서 주거든요. 근데 6,000톤이면 돈이 얼마 되겠습니까? 예. 근데 그걸 한 업체가 막 20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잡았다는 이야기고요. 하여튼 아무쪼록 오늘 여기 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은 대구에서 이번에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제 3당을 택해서 제가 한번 도전하고 싶었어요. 제가 실력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갔는데 실력은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졌지만 그런데 하여튼 그래도 8년 동안 밀어준 우리 대구 시민들께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아무쪼록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은 100세 시대에 아까 이윤재 의원님이 나이를 말씀하셨는데 나이 저런 분이 다시 하셔야 됩니다. 4년 금방 지나가고요. 반드시 다시 들어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많은 이야기를 썼는데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실 거죠? 네, 에세이처럼 썼기 때문에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끝장에는 제가 5장에는 뭐를 썼냐면 우리가 의원이 되면은 초선에도 의장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의장은 초선이 의장을 하면 잃는 게 많습니다. 초선은 행정상담소도 안 하고요. 조례도 안 들어오고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주민을 대표해서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의장이 돼야 되는데 초선이 의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초선 의원으로서 다 입혀야 될 지식과 경험과 정보 습득과 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선에 어쩔 수 없이 의장이 된다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이제 의회의 의장의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내면의 품격을 잃지 않는 의원에 대해서 썼고, 마지막 장은 여러분 제 딸이 미국에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출산을 했어요. 저 아기를 낳았으니까 할머니가 됐습니다. 그래서 45일을 가서 아기를 보고 왔는데, 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45일 동안에 이 패선이라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생활 속의 지방자치를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쓴 게 제가 마지막 장에 그 패선이나 해외 탐방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보는 지방자치를 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저도 강사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람은 언의 일치가 돼야 되고, 강사는 강의 일치. 강의를 하는 사람은 강사로서 행동을 부끄럼 없이 해야 된다. 예, 그리고 강사는 세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웃기는 강사. 두 번째, 유익한 강사. 세 번째, 영감을 주는 강사. 저는 그 세 번째를 지향합니다. 네, 좋아요. 그런데 강행일치라는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강사 중에 제가 인정하는 강사가 유일하게 한 분 계세요. 그분에게 배운 겁니다. 그분에게. 이분은 세계 여행 스토리텔러예요. 100개국이 넘게 다녔고, 예, 이 여행에서 얻은, 그 다음에 매일 공부하는 언어면 언어, 책이면 무슨 역사고 철학이고 영화고 음악이고 굉장히 팔방미인이신데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그래서 이분의 강의에는 모든 게 녹아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사로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세계 여행 스토리텔러 김재열 대표님을 잠깐 소개하고 얘기 한 3, 4분 들어볼게요. 예, 해외 탐방에 이제 그걸 읽어보시고 저를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저희 지방자치적 시각에서 신뢰 삶을 낫게 하는 그러한 글을 쓴 건데 나중에 어떻게 평가해 주실지는 모르지만 오늘 김재열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열입니다. 제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라서 송구합니다. 오늘 초대를 받고 단 0.1초도 고민하지 않고 참석하겠노라 하고 전철을 타고 지금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책은 누구나 쓸 수 있죠. 그렇지만 시대에 필요한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알았을 때 정치 쪽에 일을 하는지 몰랐고 그냥 서로 아주 편안한 친구처럼 알게 됐는데 한 8, 9년을 살고 알게 되면서 이제 정책을 알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르네상스형 천재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의적 활동, 조례 이런 것 말고도 굉장히 폭넓은 지덕체의 겸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한강을 한 여성이 수영을 하면서 보화를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무대에 나와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할 수 있는데 박사학위를 득하고 의정 활동을 돕고 의원들에게 학습을 시킨다. 이걸 한 사람이 갖고 있다. 저는 조금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이라서 저는 친구로서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사회 시스템을 얘기할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는 말을 합니다. 아마 다른 법칙 때문에 정치가 맨 앞에 오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을 온통 지배하고 있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 시스템이 있고 경제가 있고 사회, 문화. 저는 그 배역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정치에 얼마나 관여할 수 있는가. 따지고 보면 의회, 대의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뜻밖의 우리가 투표하는 거 말고는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을 저는 경악을 합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관심 있고 내 삶을 손글지 지배하고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정말 정치를 해야 될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스템은 그렇지가 않죠. 제가 방금 갑자기 짚히는 게 있어서 경로 의존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던 것대로 해서 절대 바꿀 수 없는 거, 이게 더 좋은 줄 알면서
쳐봤더니 첫 번째 QWERTY가 나오더라고요. 좌판. 우리가 알고 있는 좌판 있잖아요. 그거는 원래 아날로그로 칠 때 걸리지 말라고 했던 건데 디지털로 바꾸면서도 그게 편해서 그렇게 이게 대표적인 경로 조성이거든요. 그리고 협궤열차, 기차에 달리는 폭을 맞춰서 했는데 나중에 큰 기차를 못 만드는 거예요. 기차 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세 번째가 우리가 아세요? 지치기태한 검색기업들 의정활동, 지방의회가 세 번째 나왔고 경로의전성. 그래서 그 경로의전성을 깨기 위해서 온몸으로 자신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최인혜 박사에게 진심으로 응원을 보내고요. 정말 한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산의 최인혜 박사님으로부터 해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놀라운 천지 개벽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찬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귀한 분들이 참 많이 오셨습니다. 제가 성진 사모님, 제가 뒤로 갈수록 굉장한 공연이 기다리고 있다 했잖아요. 저의 지인, 우리 이 카페를 책임져 주고 계시는 위안 장애인 이 재활센터장님의 부인이시기도 하고 목사님 사모님이시기도 한 성진 사모님께서 아주 좋은 노래 오미오 바비로 까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카페 유명 카페 너무 이쁘죠? 네, 여기는 위안 장애인 보호 작업장입니다. 네, 원장님으로 계신 김현봉 목사님 계시고요. 저 얼마 전까지 직업 재활교사로 있다가 새로운 팀장님 들어오셨고요. 저는 지금 오산노인 종합복지관 실버케어센터 팀장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는 성악을 전공을 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 남편이 목사님이세요. 사회복지 쪽으로 제가 이렇게 이직을 하게 됐는데 자꾸 이렇게 지사님이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전문가처럼 잘하지 못했지만 제가 오늘 자리를 좀 어떻게 빛내볼까 고민을 하다가 피치니의 잔미스키 오페라 오미오니까 마리아한테 부르려고 준비했는데요. 이 곡은 사실 딸이 아빠한테 나 시집 보내주세요 하고 떼쓰는 곡이에요. 근데 그 가사보다는 그 아리아의 배우 피렌체의 어떤 각각 그리고 거기에 많은 그 문학 예술적인 분들 또 많이 나오신 거 아시죠? 네, 거기에 또 세기에 또 단테 작가가 나왔다면 저는 오산에 우리 최인혜 작가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님이.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오산 위안 옆에 오산천이 있잖아요. 네, 마치 피렌체에 왔다 생각하시고 이거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또 엄청난 성악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리톤 박무광 선생님을 모시겠어요. 네, 우리 박무광 선생님은 성악과를 나오신 건 아니지만 독학을 해서 아주 뭐 전국에서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바리톤 박무광. 그래서 이분과 내가 노래를 부르는 이런 꿈을 꾸고 있었어요. 너무 좋아하는 바리톤입니다. 네, 박무광 선생님의 백학을 들어보겠습니다.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옛날에 그 소련이 독일 소련 사주 갔다가 추기 때문에 후퇴하면서요 스테인그라드라는 곳에서 홀리가 합니다. 거기서 저희가 군사적으로 요즘이기도 하고 소리도 많이 나오고 그러긴 했는데 거기서 소련군, 독일군, 폴란드, 헝가리군 해가지고요 200만 명이 되는 병사들이 전사를 된 전투가 있습니다. 네, 그때 너무 직접적이죠. 우리나라 6에서 360만인데 그 도시에서 200만이 죽어서 얼마나 많이 되니까. 근데 그걸 보고 체첸공화국의 라스를 하는 불문일시인이 시를 쓴 겁니다. 이 백합이 나라를 보면서 돌아오지 못하는 젊은 병사들한테 미안하잖아요. 그 빈자리가 우리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아픈 마음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곡을 할까 고민하겠어요. 특히 춤에는요 우리 최 박사님 생각해서 아까 한 분이 계시잖아요. 카페에서 누가 하신 분이서 꽃처럼 이제 별처럼 살아가는데 제가 미시 열애를 부를까 생각했는데 그보다 보내달 근데 어릴 때 우리 때는 이거 보내를 되면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런 것처럼 봤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 어머님 아까 시인만 보고 있었는데 내려서 가져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모래시계 드리고 백화입니다. 불러드리겠습니다. 모르는 같이 주시죠? 네.
사실 그 백한 노래가 저희 인생을 많이 바꾸게 했는데요. 이 앨범을 만드는 분이 모래시계 대학교 때 건반 찍어줘서 만들어준 최인찬 씨라고 그분이시고요. 우리 부활집도 하고 여기 뭐지 조용필 위대한 태생도 키보드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분이 해줬는데 제가 올 초에 어디 행사에 갔다가 이 노래 불렀어요. 갔는데 거기는 방송인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인데 거기서 SBS에서 부장님 분이 모래시계가 SBS 대표잖아요. 너무 좋았다고 연말에 전 직원들, 퇴직 직원들 다 행사할 때 이 노래 부르더라고 저희 연말 행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SBS에서 대신에 혼자 말고 한 30명이 짜서 해요. 그리고 팬들싱어 이렇게 막 3등을 한성현 친구랑 있는 이제 조를 짜서 연말에 SBS 가서 이 노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만약이면 잘 구슬 못하는데 뭐 그럴까봐 제가 부른다는 자, 이번에는 우리 이제 했는데 우리 박사님 노래 진짜 강연에 지금 가수 하셔야 되는 노래시간이죠. 딸이 어머니도 목소리 처음 듣는데 그래서 같이 한번 해라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한번 부르기 때문에 잘 부르는 것보다 잊어먹을까봐 걱정이 나서 되는 어머니도 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어느 번 들려드리는 타임 제가 이 바리톤 박문강 선생님하고 노래 같이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다가 저 한 1년도 훨씬 더 전에 Love Until the End of Time을 크레스토 도밍고하고 모리 맥버번이 부른 그 노래를 한 번 맞춰볼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 1년 5개월 만에 지금 해봅니다. 근데 한번 해보죠. 네. 이거 제가 이 마이크 써도 됩니까? 박사님? 요새는 노래 잘 부르는 거다 사실 다 안 부르는 것들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Or love
있어요. 강의를 하느라. 예, 3시간, 4시간씩 이번 주로 굳이 바빠서 저도 목이 갔는데 뭐 진심으로 하니까 또 되는 것 같아요. 살면서 진심이 최고인 것 같다. 맞아요. 예, 이 책은 이건 형식도 없고요. 대제목과 소제목이 맞지도 않아요. 근데 진심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쓴 거예요. 예, 의원님들의 자세를 갖춰주기 위해서. 그래서 의회 주인은 의원이고 직원에게 끌려가면 안 된다. 그럼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기 철학을 바로 세워주는 책이고, 읽다 보면은 우리 의원을 뽑는 사람은 시민 아닙니까? 그들을 잘 뽑아야 우리 삶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발 돈만 보고 뽑지 마시고요. 가번이라고 찍지 마시고요. 어떤 사람이 정말 스마트하고 우리 삶을 바꿔줄 것인가, 이걸 진심으로 생각하고 찍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일반 시민들도 이 책을 에세이처럼 썼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 책을 쓰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이 책을 쓰면서 요즘 AI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AI가 글을 다 써줘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글을 쓴 다음에 저한테 봐달라 그러면서 보내주는 글을 보면은 놀랍도록 워딩이 훌륭합니다. AI가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 AI 시대에 정말 변별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리가 대충 이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 그럼 간단하게 이건 뭐야? 라고 물으려면 AI한테 물을 필요도 없어요. 네이버 검색하면 되지. 그런데 그 네모난 데다가 물어볼 때 이건 뭐야? 라고 간단하게 물어보면 그걸 프롬프트를 던진다고 하는데, AI는 수백 권의 책을 읽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일반적인 걸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AI를 쓰면 쓸수록 이 의원님들이 AI 쓰다가 망신당할 일이 너무 많고요. 입법 부분은 거의 다 틀립니다. AI를 쓰면 쓸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기계한테. 그래서 이런 AI 시대에 AI가 뱉어낸 대답은 우리의 휴먼 인텔리전스, AI가 아니라 HI가 높은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고 AI를 다룰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답변이 옳은지 그른지를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게 맞게 구별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그 아날로그적인 공부가 된 사람만이 AI 시대에서 변별력이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예, 잘 나와요. 네네. 그리고요, 이 AI 시대에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의원이 받는 선물이 뇌물인가 선물인가 이거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뇌물을 받고 살았다면 그 꼭지에 글을 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뇌물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쓸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 AI 시대에는 자기가 살아온 인생과 깨끗하게 산 인생과 경험과 이게 진짜 가치구나, 이걸 제가 느꼈어요. 이 책을 쓰면서. 그래서 제가 정말 졸저지만 이거 가서 그냥 북권에서 받아온 거 그냥 처방을 주지 마시고요. 네, 꼭 이렇게 한 꼭지씩 읽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여기 참석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제가 평생 같이 갈 사람들이에요. 예, 네, 정말 마음을 비우고 사는데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에게 남은 것은 인맥, 인간, 나의 자산은 그거더라. 그래서 그런 사람과 커피 한 잔만 있으면, 책 한 권만 있으면 제가 부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자죠 뭐. 제가 없는 거 아시죠? 제가 돈 폭하고 남편 돈 없잖아. 그거 빼고는 다 있습니다. 예, 여기 있는 여러분이 다 저의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만남 진정으로 귀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또 만날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만남이라는 노래를 함께 하면서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냥 하지 마시고 여기서 조금만 50m도 안 돼요. 걸어가면 길 건너서 엄마손 칼국수라고 있습니다. 칼국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아요. 만두도 있고 꼬막 비빔밥도 있고 전도 있고 막걸리도 있고. 그래서 뒷풀이를 거기서 할 테니까 그거 제가 사는 거예요. 아무 부담 없이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즐거운 식사까지 하면서 이 힐링의 시간을 영원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찾아주신 여러분 제가 은혜 잊지 않고 평생 조금씩 갚을게요. 네, 일이 있을 때마다 좀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만남 함께 부르시면서 네, 이제 음악이 나올 거예요. 만남 부르시면서 사진 한 장에 찍고 가죠. 네, 만남 한번 부르시고 나와서 단체 사진 한번 찍으시겠습니다. 네. 좋은 책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나오셔도 돼요. 나오셔서. 노래 다 같이 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나의 운명 바랄 수는 없지만 우리 정보 나오셔서 네, 우리 존경하는 동네 오빠도 오시고 네, 동네 오빠들이 네네 네, 동네 오빠 이리 오세요. 네, 여기 앞으로 우리 김민혜 의원님 어디 옹진군에서 오셨어. 아우 이리 오세요. 우리 젊은 의원님이 앉으세요. 자, 다 들어가나요? 자, 옆으로 모여줘 보세요.
네, 우리 김도영 기자님 구미에서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네. 우리 정인성 회장님 오셨어요. 네, 저기 민준 안 나와요. 찍으세요? 하나 둘 셋 하고 찍으세요. 백박사. 저희 연결이십니다. 하트하고 찍을게요. 하나, 둘. 됐어요? 됐어요? 하나 더. 네. 파이팅 한번 하죠. 체인에. 아, 네. 자, 체인에 파이팅. 네. 너무 체인에. 파이팅. 네. 다시. 네. 다시.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